자, 이번에는 물질의 자성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자성부터 배워보도록 합니다. 물질이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을 우리는 자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성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는데요. 자, 자성의 원인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내의 전자의 운동에 의해서 전류 효과로 자기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전 시간에 배웠죠? 전류가 흐르면 도선 주변에 뭐가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자기장의 원인은 무엇이다 라고 하면 전류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때 원자 내에서 전자의 운동을 한번 살펴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의 궤도 운동, 이것과 전자의 스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더 구체화해서 배워보도록 합니다. 자, 전자의 궤도 운동에 대해서 한번 다시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자, 전자가 원자의 주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궤도 내에서 운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일정한 방향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자,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운동 방향과는 반대 방향이 되겠죠. 따라서 전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운동을 하게 되면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럼 시계 방향이 전류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자, 위반 아시 따라서 자기장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오호, 전자가 운동함으로 인해서 전류가 흐르고 이 전류에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구나를 배웠고요. 자, 두 번째 전자의 스핀도 확인해 봅니다. 자,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하면서 그대로 정지된 상태에서 회전하는 게 아니라 궤도 운동하는 게 아니라 전자 스스로도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궤도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의 회전이 지금 확인해 보면 반시계 방향인 걸 수 있죠. 그러면 전자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죠. 따라서 시계 방향이면 아랫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대부분의 자성을 띠는 물질은 전자의 궤도 운동보다는 스핀에 의한 것이다 라고 더 구체화해서 나오고 있죠. 어느 게 더 영향을 미친다? 스핀이다. 이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원전의 전자 운동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원자 자석이라고 한다. 자, 물질 내부에서 하나하나의 원자가 자석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석을 아무리 작게 잘라도 계속 자석의 성질을 갖는 원인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요 2번 볼게요. 대부분의 물질은 전자의 궤도 운동과 전자의 스핀에 의한 자기장이 0이거나 매우 작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보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궤도 운동을 하거나 서로 반대 방향의 스핀을 갖는 전자들이 짝을 이루어 전자가 만드는 자기장이 상쇄되기 때문에 매우 작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물질이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의 자성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자기화를 배워봅니다.
외부 자기장의 영향으로 원자 자석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자기화다라고 배웁니다. 자, 외부 자기장 영향으로 원자 자석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현상을 자기화라고 했고, 자기화 정도에 따라서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으로 구분을 하고, 이렇게 자성을 띠는 물체를 우리는 자성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원전의 전자의 운동에 의해서 자성을 갖고, 이 자성을 갖고 있는 물질이 외부 자기장의 영향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된다. 그리고 자기화 정도에 따라서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체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자성체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합니다. 자, 강자성체는 자기화 반응이 강한 자성체를 강자성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꼭 익혀두셔야 합니다. 원전에 짝을 이루지 않은 전자들이 많다. 자, 이 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궤도 운동을 하거나 서로 반대 방향의 스핀을 갖는 전자들이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전자가 만드는 자기장이 어떻게 된다? 상쇄된다라고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원전에 짝을 이루지 않은 전자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자기장이 작다가 아니라 크다가 되겠죠. 그리고 그 예로는 암기하셔야 해요. 철, 니켈, 코발트 등이 있다. 이 세 가지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상자성체 들어갈게요. 자, 자기화 반응이 강자성체에 비교했을 때 약한 자성체다. 그리고 원전에 짝을 이루지 않은 전자들이 적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원전에 짝을 이루는 원자들이 많다. 전자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원전에 짝을 이루지 않은 전자들이 적다. 짝을 이루는 전자들이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자성체에 해당되는 게 뭐 있습니까? 라고 하면 종이, 알루미늄, 그 다음에 산소, 이 세 가지는 꼭 필수적으로 익히셔야 합니다. 상자성체에 해당되는 거 종이, 알루미늄, 산소, 이렇게 세 가지 꼭 익혀두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반자성체 들어가 볼게요. 자,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는 자성체다. 자, 얘만 특별히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원전의 전자들이 모두 짝을 이루어 모두 전자의 운동에 의한 자기장이 완전히 상쇄된다. 자,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모두 상쇄된다. 자, 그럼 얘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유리, 수소, 구리, 세 개는 필수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강자성체, 자기화 반응이 강하다. 짝을 이루지 않는 전자들이 많다. 철, 니켈, 코발트가 이에 해당된다. 상자성체, 자기화 반응이 약하다. 원전에 짝을 이루지 않는 전자들이 적다. 종이, 알루미늄, 산소가 이에 해당된다. 반자성체, 외부 자기장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원전의 전자들이 모두 짝을 이룬다. 자기장이 완전히 상쇄된다. 구리, 유리, 수소가 이에 해당된다. 자, 참고로 물까지 포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구리, 유리, 수소, 물. 오케이. 자, 그러면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 특히 강자성체는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끼리끼리 논다고 이렇게 구역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므로 필수적으로 자기 구역이 있다는 것을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구역별로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성이 안 나타나는데 외부 자기장 방향을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러면 외부 자기장 방향에 맞춰서 내부에서 외부 자기장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배웠죠? 내부에서 자기장 방향은 어떻다?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간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내부에서 이렇게 설치하면 얘가 S, 얘가 N이 된다라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자기화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습니다.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그림에서 확인했듯이 자기화된 상태가 오래도록 유지가 되는 거죠. 이거에 의해서 영구 자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영구 자석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화된 자기구역이 다시 흐트러집니다. 그러므로 영구히 유지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 자, 상자성체 그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기구역이 없네요. 그러면 원자 자석들이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자성이 안 나타나는 거고요. 자, 외부 자기장 이렇게 딱 걸어주면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도 S, 여기도 N극이다. 자, 그린 그 상태에서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자기화된 상태가 바로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강자성체와 상자성체의 뚜렷한 차이점이죠. 자, 마지막으로 반자성체 확인 들어가 봅니다. 자, 원전의 전자가 모두 짝을 이루어서 자기장이 완전히 상쇄됩니다. 그러므로 총 자기장이 얼마다? 0이다. 자성이 없다. 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는 전자들이 완전히 짝을 이룬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때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요, 확인해 보니까 이거 S죠. 이쪽은 N극. 뭐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는 것을 명심을 해주시고요. 자기화된 상태가 또 바로 사라집니다.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게 되면 자, 자기화된 상태가 사라진다. 자기화된 상태가 사라진다. 하지만 강자성체만 자기화된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요. 자, 그렇다면 자성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전자석. 자, 솔레노이드 내부에는 무엇을 넣는가? 강자성체를 넣는다. 자, 전류가 흐르면 강자성체도 전류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에 의해 자기화가 되겠죠. 그러므로 더더욱 강한 자기장이 형성된다. 요거 배웠습니다. 강자성체. 두 번째 강자성체 고무자석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액체자석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드 디스크도 있다. 특히 하드디스크 확인해 봅니다.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헤드에 전류가 흐르면 이 그림을 볼까요? 여기에 헤드가 있죠?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전류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이
이 디스크 표면에 있는 원자 자석들을 자기화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강자성체인 산화철로 코팅된 디스크가 자기장 위에서 자기화된다. 그리고 정보가 기록되고 강자성체니까 오랫동안 유지되는 원리가 되겠죠. 자, 그다음 이 그림은 고무자석에 의한 고무자석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이건 뭐 그냥 봐두시면 됩니다. 고무자석은 원자 자석이 여러 방향으로 자기화되어 있다. 이 특징만 익혀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상자성체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는 거죠. 자, 강한 두 자극 사이에 그러면 이렇게 외부 자기장이 있죠. 이제 상자성체인 산소를 이렇게 놓죠. 그러면 자기화 되겠군. 이쪽이 S, 이쪽이 N 그렇게 해서 여기 서로 달라붙고 여기도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겠죠. 그러므로 액체 산소가 두 극 사이에 붙잡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반자성체 이용 들어갑니다. 초전도체에 대한 내용인데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만입니다. 이때 외부 자기장을 가해주면 자기장을 밀어내는 반자성을 띠게 됩니다. 그러므로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는 반자성체의 성질을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혀두면 되는 것이죠. 자, 개념 확인 문제 같이 한번 해봅니다. 물질 내부에서 자석 역할을 하는 하나하나의 원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자, 이것을 우리는 원자 자석이라고 배웠어요. 자, 그 다음 외부 자기장 영향으로 원자 자석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현상을 뭐라고 했다? 자기화다라고 했습니다. 자, 자성에 대한 내용이네요. 물질이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을 자성이라고 하고 그것은 또다시 강자성, 상자성, 마지막으로 반자성으로 구분한다라고 배웠죠. 그렇다면 자성의 원인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원자 내 전자의 궤도 운동과 전자의 무슨 운동? 스핀 운동이다 라고 배웠죠. 특히 스핀 운동에 의해서 더 큰 영향을 갖는다. 자, 그리고 자성체의 자기화 방향을 들어갑니다.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기화된다라고 배웠고요. 자, 외부 자기장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는 건 우리가 뭐였다? 반자성체였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전자석은 어떻게 만듭니까? 솔레노이드 내부에 누굴 넣죠? 강자성체를 넣죠. 그래서 더더욱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 그러면 초전도체구나. 그리고 특정 온도 이하에서는 반자성체 성질을 띈다고 했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을 가했을 때 무엇을 띠죠? 미는 총력.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작용하니까 서로 밀어내는 힘을 띠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총력을 작용한다가 아니라 띈다라고 남아있기 때문에 총력보다는 자성이라고 해야 되는 게 옳은 거죠. 무슨 자성? 반자성. 이렇게.
자,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자성에 대한 설명이군요. 자성의 원인은 원자핵의 궤도 운동이다. 원자핵이 아니라 전자라고 했죠. 따라서 틀린 내용이고. 자, 대부분의 물질은 강자성을 띈다라고 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가 거의 자석화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니겠죠, 그죠? 자, 물질 내부에서 원자 하나하나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것을 우리는 원자 자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궤도 운동을 하고 있군요. 누가? 전자가. 어느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반대로 뭐죠? 시계 방향이겠죠. 자, 원의 중심 O에서 전자의 운동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요? 라고 물었죠. 시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한 건 뭐죠? 위, 반, 시. 그래서 시계니까 자기장 방향은 아래. 그럼 들어가는 방향이다. 자, 아래라는 개념은 들어간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세 번째.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약하게 자기화된다라고 하면 상자성체다.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반대니까 반자성체.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강하게 자기화된다라고 하면 강자성체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네 번째 확인해 볼게요. 자기 구역이 없네요. 그리고 밑을 확인해 보니까 S, 위를 확인하니까 N. 그럼 자기장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따라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니까 얘는 무엇이다? 상자성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것 볼까요? 자, 유리막대에 네오디뮴 자석을 가까이 했는데 뭐했다? 밀려났다. 밀려났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 반자성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N극이 있고요. S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체를 놓죠. 자, 그러면 자석에 의한 자기장은요, N에서 S니까 이렇게 외부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 자성체는 이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됩니다. 자, 내부에서 자기장 방향은 항상 S에서 N으로 간다고 했죠. 그러므로 이 물체와 자석 간의 관계를 보면 서로 다른 종류의 극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므로 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자성체는 당겨지는 힘이 나오게 되는데 반자성체는 반대로 같은 극끼리 마주하기 때문에 밀어내는 성질을 갖게 되겠죠. 따라서 지금 반자성체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보기에서 반자성체에 해당되는 걸 고르세요라고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웠듯이 니켈은 강자성체다. 구리 반자성체다. 알루미늄 상자성체다. 물 반자성체다. 종이 상자성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자, 초전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군요. 특정 온도 아래에서는 반자성체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첫 번째 강자성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 아니다. 반자성의 성질을 띠니까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거 맞죠? 자, 이제 대표 자료 분석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살펴보면 자기 구역이 존재하죠?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뭐다? 강자성체다.
자, 밑에 그림 보면 아무것도 없네요. 그쵸? 그럼 자기장이 완전히 상쇄되니까 얘는 바로 뭐다? 반자성체다. 자, 그리고 자기화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입니다. 그럼 내부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뭐라? 그럼 외부 자기장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Y는 N극이고 X는 S극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반자성체는 이쪽이 S, 이쪽이 N, 내부 자기장 이쪽. 미안해요. 내가 눈이 안 좋아서 다시 할게요. 자, 이 A부터 봅니다. 오른쪽이 N극, 오른쪽이 S극이네요. 따라서 이쪽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곳이고, 자기장 방향. 외부 자기장 방향도 이쪽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X가 N극, Y가 S극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고. 자, B를 바라보면 오른쪽이 S, 왼쪽이 N극, 외부 자기장 방향이 이쪽이다. 그쵸? 내부 자기장, 자기화된 자기장 방향이 이쪽이다. 그러면 외부 자기장은 반대로 이쪽이 되는 거고, 아까도 확인했듯이 X가 N극, Y가 S극이다. 자, A와 B의 자성체 종류를 쓰세요. A는 강자성체였고 B는 반자성체였다. 그리고 자기화되는 과정을 확인해 본 결과 X는 N극이고 Y는 S극이다를 확인했었죠. 자, 자기장을 가했을 때 A, B가 자석의 X로부터 받는 자기력의 종류를 각각 쓰십시오. 자, A는 확인했듯이 N극과 S극이 만난다. 서로 다른 종류의 극이니까 당기는 힘, 인력. B는요, 같은 극끼리 만나니까 미는 힘, 청력이 작용한다. 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는 강자성체였고 원전에 짝을 이루지 않은 전자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죠. 자, B는 원전에 짝을 이루지 않은 전자들이 적다가 아니라 모두 짝을 이룬다라고 했죠. 그렇죠? 따라서 틀린 내용이죠. 자, A는 외부 자기장을 가하지 않아도 자석의 효과가 나타난다? 그건 아니죠. 외부 자기장을 가한 후에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성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게 있죠. 따라서 틀린 내용입니다. 자, B는 전자석에 이용될 수 있다. 자, 전자석에 활용되는 건 강자성체라고 했습니다. 자,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는 B와 반자성체와 같은 자성을 띈다. 이건 맞는 내용이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자성체 이용 들어갑니다. 자, 두 코일이 있고요. 하나는 상자성이고 하나는 강자성이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강자성은 자기화가 강하겠죠. 따라서 자기장이 더 세지겠죠. 자, 상자성 막대는 강자성 막대에 비했을 때 자기화되는 정도가 약하죠. 따라서 자기장이 세진 정도가 강자성 막대에 비해서는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전류가 흐르는 과정을 보면 밑에서 감으니까 손바닥이죠. 자, 그러면 손바닥을 향해 손바닥으로 감아주게 되면 오른손이 엄지가 오른쪽을 향하죠. 따라서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 자, 얘도 같은 방향이니까 N극,
이쪽은 S극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들어갑니다. 두 막대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 자, 확인해 본 결과 두 극의 종류가 반대죠. 그래서 맞죠. 자, A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왼쪽이다. 오호. 외부 자기장이 N극, S극, 그럼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다. 자, 그 다음 S를 열어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상자성 막대는 다시 원위치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강자성 막대는 자성을 유지하게 되죠. 따라서 이 강자성 막대에 의해서 상자성 막대가 또 자기화가 되겠죠. 자성체니까 두 막대 사이에는 청력이 아니라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 스위치를 열었을 때 A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으면 물론 자기장 세기는 약해진다 가 되겠죠.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자, 상자성 막대를 강자성 막대로 바꾸면 A점에서 자기장 세기는요 당연히 증가하겠죠. 따라서 세진다. 자, 두 코일 모두 막대를 넣지 않았을 때보다 내부 자기장의 세기는 커지겠죠. 자기화되니까. 자, 스위치를 열었을 때는 상자성 막대는 자성을 잇는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스위치를 열었을 때 강자성 막대는 자기화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맞는 내용이겠죠.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코일에 흐르는 코일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 색이 증가하겠죠. 그러므로 자기화되는 정도도 또 증가하겠죠. 따라서 증가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어떻게 되죠?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겠죠. 따라서 유지되지 않겠죠. 자, 다음 시간에 또 같이 전자기장 파트 공부해 보도록